하버드대 교수, 베스트셀러 작가, 900만 유튜버 조던 피터슨 폐하께서는 초등학교 산수에 실패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어.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는 문화권에서 남아를 선택적으로 낳아서 키우는 이유를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나섰다가 산수적 대참사를 일으킨 거야. 여자의 번식 성공도는 태아의 자궁 점유기간과 자궁의 유통기한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되지. 반면 남자의 번식 성공도는 무지막지하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를 키우는 것이 유전자 복제에 유리하대. 이런 장밋빛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로또를 사는 것이 훌륭한 재산 증식 전략이라고 생각할 거야. 로또 1등이나 2등에 당첨되는 경우에 수만 실현된다면 가성비가 엄청나잖아.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만 되어도 꽝이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수컷의 번식 성공도를 제대로 따지려면 가장 우월한 수컷 또는 가장 운 좋은 수컷만 고려하면 안 돼. 해당 세대 수컷 전체의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고. 여자가 임신의 부담을 독박 쓰는 반면 남자는 유전자만 달랑 제공해도 자식을 볼 수 있어. 진화생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훨씬 커. 이 때문에 남자의 번식 성공도 최대값이 여자보다 훨씬 크지. 하지만 평균을 따지면 결코 그렇지 않아. 조던 피터슨 박사님께서 유치원 생물학이라도 마스터하셨다면 자식이 한 명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쪽 모두 있어야 한다는 걸 깨우치셨을 거야. 남녀의 성비가 5대5라면 남자의 평균 번식 성공도와 여자의 평균 번식 성공도가 비슷할 거야.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 어떤 자식이 성공적으로 잘 자랐다면 어머니의 유전자 복제에도 아버지의 유전자 복제에도 같은 정도로 도움을 준다고. 최상층 남자가 엄청난 번식 성공을 거두면 뭐하니? 최하층 남자가 번식 대실패를 쟁취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면 결국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기가 막히게 운 좋은 사람들의 로또 대박의 이면에 수많은 꽝이 있듯이 극소수 우월한 남자들의 번식 대박의 이면에도 상당수 남자들의 꽝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선택적 낙태가 이루어지는 남아선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여아를 낳는 것이 더 나은 유전자 복제 전략이야. 짝짓기 시장에서는 개체수가 작은 성별이 유리하며 이것이 피서의 원리의 핵심 논리야. 하버드대 교수직이나 하셨던 조던 피터슨 박사님을 위해서 간단한 산수를 시전해드리지. 짝짓기 시장에 여자 50명과 남자 100명이 있다고 하자. 그들이 짝짓기를 해서 자식이 200명 태어났다고 하자. 여자는 평균적으로 자식을 4명 보았고 남자는 2명 보았지. 사가 이보다 크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별의 개체수가 반대편보다 많다면 그 성별의 개체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이것이 성비의 진화를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리로 찰스 다윈이 최초로 발표한 것 같아. 물론 다른 복잡한 사정들도 고려해야 복잡 미묘한 생물계의 성비를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지. 남아를 낳는 것이 좋은 번식 전략일 때가 있어. 부모가 대단히 우월한 경우가 그런 상황이야. 부모가 대단히 우월하다면 자식도 대체로 우월하겠지. 짝짓기 시장에서 상층 남자가 대성공의 축포를 터뜨릴 때 하층 남자는 대실패라는 시궁창을 맛보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상층부와 하층부의 차이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 따라서 자식이 우월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면 남아를 낳는 것이 유리해. 이걸 트리퍼스 윌러드 가설이라고 해. 실제로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이 이런 식으로 자식 성별을 조절하도록 진화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누구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두 번 할 수 있어. 하지만 조던 피터슨은 온갖 방면에서 수많은 오류를 범했어. 그런데도 잘난 척이 참으로 오지지. 조던 피터슨은 진화심리학 밴을 자처해. 제발 부탁이에요, 조던 피터슨 폐하아. 진화심리학에 민폐 좀 그만 끼치고 진화심리학 팬클럽에서 탈퇴해 주시옵소서. 조던 피터슨은 진화심리학과 정신분석을 동시에 사랑해. 진화심리학을 이렇게 개판으로 이해하니까 진화심리학의 철천지 원수인 정신분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서 전 세계 독재자들도 동시에 사랑하는 꼴이지. 진짜 과학은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아. 사이비 과학에 대한 심오한 적개심이 없다면 진짜 과학이 아니야.